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인사드립니다. 박미라입니다. 연일 오후장 들어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는 모두 전강 후 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낙폭은 제한적이었지만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GE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걱정을 덜었고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더 관망하는 심리가 더 강했던 날이기도 한데요. 주말 앞둔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국 쪽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했던 지표는 중국의 GDP였는데 네. 7.3이 시장 기대치였죠. 정부 목표치는 하회했으나 이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발표됐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주시고 그에 대한 평가도 내려주시죠. 네, 중국 지표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이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신 대로 지난 1분기 글쎄요, 시장에서는 한 7.3% 예상이라고 합니다만 심지어 7.1%, 7.2% 정도가 나오더라도 그다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적당히 사실상 그 산업 생산 같은 그 세부 내역과 세부 내역을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7.4%가 나왔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표가 되었건 유동성 상황이 되었건 간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는 여러 가지 신탁 상품, 이재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에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디폴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금년만큼은 중국 당국이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큰 위험으로 치닫게 하기보다는 적절히 이렇게 관리해 나갈 정도의 힘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증시도 그러네요. 이렇게 기대감이나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 리커창 총리가 제시했던 미니 부양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2009년처럼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위안화를 푸는 그런 방식보다는 기존 정책에 대한 미세 조정 정도에 그치는 그런 정도라서 한 2100 상하이 종합지수 중심으로 2100 근처에 지난 1년 평균치 주변의 공방이 당분간 예상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신뢰도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만큼 상해 증시도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이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옐런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재료가 엊그제 뉴욕 증시 반등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어제 안 그래도 작가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오늘 질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참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닛 옐런 의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작년 11월 청문회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가 본인이 처음으로 이제 기자회견까지 해야 하는 3월 FOMC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그 과정에서는 또 이렇게 QE 종료 이후에 양적 완화가 마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후면은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져놓음으로써 시장에 또 긴장감을 조성하더니 그래요. 그 이후에 3월 31일 연설이나 이번 주에 있었던 최근 경제 포럼 연설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완화적인 그런 또 발언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좀 더 뭐 아주 냉소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과연 연준 인사들이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이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매파라는 사람들도 이른바 시장이 조금만 자산 시장이 흔들린다 싶으면은 또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연준의 QE 축소에 대한 스케줄은 이미 뭐 변함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과연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들의 말 자체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시장도 갈팡질팡합니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두려워할 재료는 아닌 것이고요. 실제적인 경기 회복세가 진정성을 띠고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금리는 또 오르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지표가 굉장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진정 실제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경기 회복에 가속도가 붙는 듯한 그런 지표 흐름이 이제 시장에서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산 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으면서 가는 것, 이것이 연준이 또 의도하는 바요. 또 시장도 연준의 그러한 의도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버티는 그런 국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 빠지면 다행이다 하는 것이 시장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에 또 연준을 비롯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다시 추가 부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1%를 넘지 못했죠. 어떻습니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나올 가능성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쪽도 약장사는 약장사죠. 네. 말은 계속 하는데 말이죠. 무슨 뭐 철근도 구부려 보겠다. 뭐 사람 목을 갖다가 뒤로 돌려 보겠다. 배 위에다가 무슨 뭐 돌을 큰 바위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말만 했지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습니다. 2012년 7월에 드라기 선언 이른바 유로화를 사수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내놓았던 후속 조치가 이른바 OMT 국채 매입이 필요한 나라들은 22에 요청해라 다 사주겠다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부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포인트는 이제 연준은 어차피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그 시기와 그 강도에 있어서 조금씩 그때마다 말은 바뀝니다만 어쨌거나 이 매월 850억 불씩 사던 그 자산 매입 규모가 현재로서는 550억 불까지 줄었고 올 가을이나 적어도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제 QE 이른바 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의 돈 풀기는 끝날 것이고 이제 출구로 확실히 눈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이 전 세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오던 가장 그 돈줄이었다고 하던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과정에 그러면 조금씩 이제 비어가는 그 수위가 낮아지는 욕조를 누가 채울 것인가? 그것이 지금 ECB와 이제 BOJ 일본은행으로 이제 그 눈길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라기 총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ECB 관계자들이 우리도 연준처럼 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표가 방금 미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CPI 물가 지표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만큼 디플레 우려가 있어서 또 이렇게 양적 완화가 가능할 것 아니냐 뭐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시장의 논리 전개죠. 그러나 뭐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만 하더라도 뭐 QE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보이는 듯 했다가 또 며칠 되지 않아서 유로존의 QE 우려는 뭐 택다인 얘기다 한마디로 일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립서비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시장이 여기서 뭐 말하는 시장이란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양상이 보인다면은 좀 더 이 QE 가능성 갖다가 강하게 강조하면서 또 시장을 또 이렇게 떠받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거듭 2,000선 안착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 예상보다 빠르게 2,000포인트 밟으면서 시장에 대한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시장에 대한 관점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뭐 최근 뉴욕 증시가 뭐 나흘 연속 상승 뭐 이렇게 묘사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기존에 보아왔던 레벨들 그 주변에서의 공방이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포인트 근처에만 가면은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지수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한번 작년 한 6월 하순부터 작년 6월 하순이라는 얘기는 이른바 작년 6월 19일 FOMC에서 버냉키 의장이 연내 QE 축소 돌입 했던 그 선언,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이후에 이제 반등을 모색했던 그 무렵부터인데요. 작년 6월 한 25일부터 그러면 어제까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약 12조 4천억 가까이 지금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이나 연기금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9조 정도 가까운 이런 매수를 갖고 있고,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펀드 환매가 되었건 일반 투자자들의 종목 처분이든 간에,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소위 이제 그 정권 관련 사이트에서는 보면은 시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주도 세력 내지는 힘 있는 세력이라고 할 외국인과 연기금, 보험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매집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세 상승에 충분 조건 내지 필요 조건에서 필요 조건은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그러네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지수선물에서의 흐름은 어떤가 하면은 금년 들어서는 어제까지 약 금액 기준으로 또 3조 4천억 가까이 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앞서 설명했던 외국인들과 연기금이 개인의 물량을 털어가서 지금 다 매집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이제부터 날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올라간 그 뒤늦게 또 이제 개인들이 또 그 추격 매수에 접어들고, 그러면 먼저 매집했던 그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는 가운데에 또 이제 사이클의 정점을 찍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의 그 먹이사슬이자 대충 주가 흐름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과연 이렇게 매집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만 매집을 이룬 외국이나 연기금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개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내 개인들이 첫째 돈이 있는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동안의 학습 효과,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코스피 2000포인트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현재의 산업 구도나 이런 정도의, 여기보다는 즉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현대차로 가는 지수라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우리는 한 단계 더 새로워지는 그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좀 이렇게 시장에 불이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렇게 온갖 립 서비스를 하면서 연기금 동원설까지 흘려내리면서, 아베 총리는 구로다를 만나가면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또 압박을 하면서 최근 14,000엔이 무너졌던 니케이를 또 떠받치고 합니다만, 이것이 지속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모든 시장이 지금 좀 이른바 그동안 너무 달려왔다는 데 대한 부담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쭉 뻗어줄 만한 이른바 팔로스루로 쭉 공이 나갈 만한 그런 뒷심이 즉 없다 하는 것은, 여기에 더 시장에 더 유입될 싱싱한 돈, 그리고 참 멀리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덤비는 세력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모두가 좀 이렇게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이 2000 내지 2008 이 레벨만 또 올라서면은 그 다음 2020, 2050 이런 어떤 공방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을 만들었던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그 드리블 실력을 한번 지켜볼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외환 시장 전망을 부탁드릴 텐데, 최근 환율 변동폭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에서도 1,030원까지는 용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원화 강세 기조 좀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도 이번에 주로 환율을 쳐다보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1,050원 붕괴를 당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하면서 또 조금 이렇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의 딜링 세력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그 마인드 자체는 롱마인드였다는 것은 뭔가 불안 심리가 우리 외환시장 내 참여자들을 지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상으로 달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다음 달 보고서에서 한번 장세히 한번 다룰까 싶습니다만, 심지어 기업들의 선물한 매매 거래에 있어서까지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들이 선물한 매도에 많이 나섰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물한 순매수로 나타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들 환율 하락보다는
상승에 너무 대비했고 그동안에 또 1,050원이라는 절대 레벨을 늘 당국이 지켜왔다 하는 측면에서 또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쏠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 2006년, 2007년 그러다 2008년 환율 폭등을 맞이했던 그 당시의 쏠림 현상과는 반대되는, 즉 사야 할 매수 쪽이 좀 이렇게 공백을 보이는 그런 쏠림 현상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이게 환율이 이미 이 1,050원이라는 레벨은 당분간은 상당히 회복하기 힘든 그런 레벨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30원 아래로까지 당국이 허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대외 변수를 보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글로벌 달러 시세도 뭐 예를 들면 달러엔 같은 경우에 102.5,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 1.38달러 근방에서 쉽게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환율 당분간은 뭐 1,030원대 그리고 40원대 중반 요 안에서의 또 방향성 모색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샘 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어제 추천 종목이 SGA였죠. 손절가 좀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아쉽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네,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참 시초가 공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좋은 기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손절을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수급적으로 탄력이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렸던 이유도 동전주 말 그대로 동전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장중에 크게 오르는 모습도 있었지만 일단은 손절 라인 자체를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시청자분들에게 그날 당일 꼭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반성의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손절선이 조금 지나쳤고요.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JA라는 기업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기업에 대한 관심권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는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노력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동국 SNC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국 SNC 많이 들어보셨죠? 3월 27일 날 제가 4,630원 시초가 공략을 했던 종목군이었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때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 실패를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시세에는, 그날 당일 안 붙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력이 그날 은행 가서 대출을 해서 입금을 하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다음 날로 미뤄졌다면 또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대신 기업이 좋은 것은 꾸준히 시장의 관심과 이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도 조금 달려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형국인데, 이렇게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는 이유는 바로 한전의 발표가 있었죠. 풍력 투자 계획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들 수가 있겠고, 본격적인 실적 사이클로 개선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풍력 시장에 호전으로 인해서 실적 호전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자, 풍력이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없는 거지 해외에서는 지금 풍력이 일반화,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풍력이라고 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동국 SNC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국내 유일의 해상 풍력용 타워와 그리고 지지대에 대한 납품을 경험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 투자 계획이 좀 더 구체화적으로 나타나면 이런 동국 SNC 3년 만에 큰 시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5일선도 되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시세를 당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라고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5일선에 대이지 않고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누군가는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게 기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공략을 조금 하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400원대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 하단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익절가를 올리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가장 유용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 동구 SNC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건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일단 코스피 지수 동시호가 포인트 살펴봐야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동시호가 예.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2,0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폭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오후장 갈수록 양봉이 나오면서 좀 플러스권 혹은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까 1998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5일선 위에서 출발하면서 2000포인트의 공략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 출발 예상하면서 567포인트, 일단 570포인트를 단번에 돌파하기 힘들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오늘도 약간 에너지 모으는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지켜봐야 될 것은 일단은 코스닥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말씀드린다면은 외국인 선물 매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어저께도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는 1,700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물 쪽으로 대량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자칫하다가는 언제든지 유가증권 시장도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이 매수 전환되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보다는 장중 흐름이 더 중요하겠다.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좀 잘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업종 분위기 확인해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좀 목요일 날 좀 어떤 종목들을 좀 샀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기아차, 포스코, LG디스플레이, KT 그리고 신한지주, KTNG,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들은 일단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업 내 GS건설, LS, LG유플러스, LG이노텍,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IT, 특히 대형 IT들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대형 IT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탑이다. 세컨티어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종목별로 접근을 하기 때문인데 그럼 결국에는 코스닥 쪽에서 좀 찾아본다면 일단 최근에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매수가 좀 다시금 이어지고 있죠. 콘텐츠 안에는 게임 엔터, 미디어 이런 쪽으로 다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T와 콘텐츠 이 두 가지 업종을 좀 오늘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장 문이 열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상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유 대표님, 먼저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999포인트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0.3% 정도 상승을 할 출발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오후장까지 그 상승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 또 고점대에서의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양도직 빨간색의 일봉상 빨간색의 본 캔들이 형성되는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일단은 상승 출발하면서 567포인트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 568, 9포인트대에서의 저항권을 테스트할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0.3원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뭐 어제 1038원 정도, 1039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1030원대에서 일주일 정도 이제 횡보세, 약간 눈치 보기 장세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거래가 좀 한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정도면 환율이 또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유념하셔야 된다. 다만 그 방향성이 이제 좀 다시 워낙 강세로 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물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베이시스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좀 더 유입돼서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선물 베이시스가 동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은 미결제 약정이 중요하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줄고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횡보 박스권에서의 미결제 약정이 움직임이 없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방향성을 탐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나오면 매도든 매수든 수급이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여부를 좀 강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장 마감 이후 일본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는데 기준선인 50을 밑돈 데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기도 했죠. 니케이는 어제 소폭 약세로 막았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5%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14,489포인트로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 상위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분위기는 좋군요. 상승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현대차가 0.8%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3%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강보합이고요. 한국전력도 0.5%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정도 약세가 나오고 있군요. 네, 네이버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아차 좀 파란불 들어와 있네요. 0.17%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주주가 0.5%, 삼성생명도 다시금 반등 나오며 0.5%이고요. LG화학이 0.7% 상승, SK텔레콤도 0.2%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셀트리온도 0.8%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5% 강보합, 오늘 서울 반도체 흐름이 좋죠. 1% 이상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50도 0.4%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CJ ENM도 0.78%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업종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대형주에서는 지금 철강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보험, 금융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뭐 제조업도 그렇고 유통 이런 종목들이 좀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뭐 IT는 제가 말씀드렸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뭐 낙폭이 좀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일단 중국의 어떤 바람이 한번 싹 거치고 나서 중국에 대한 어떤 부양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오늘 또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운수장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쉬었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IT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덧붙여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삼성전자 이 잠정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업종, 그 부분이 또 IT다라는 부분으로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요. 갤럭시 S5가 좀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래도 좀 구간이 명간이다, 흥행을 좀 하면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 IT 사이클로 다시 좀 귀환을 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형주 쪽에서는 대형 IT 업체들이 좀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소형주를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종이 목재, 그리고 음식료, 그 다음이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특징적인 것은 뭐 종이 목재 응징료 담배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 콘텐츠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콘텐츠 업체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물론 게임주는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다시금 좀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뭐 SMCNC도 그렇고 SM도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좀 잡은 듯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 콘텐츠 관련된 업체들 뭐 IHQ라든지 뭐 미디어 플렉스라든지 이 광희 어떤 콘텐츠 업체들 전체적으로 좀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콘텐츠에 대한 어떤 소비 트렌드도 바뀌었고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콘텐츠 업종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부품주들도 오늘 좋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 SK하이닉스와 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당분간은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선물주 매수가 유입되는지 확인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 시가 좀 소폭이지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의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 좀 수급 분석 자세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일단 외국인들이 뭐 유가증권 시장, 뭐 코스닥, 선물 쪽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선물 한 6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이 정도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5장 들어가면서 매수가 확대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이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의 같이 동시 늘어난지를 좀 같이 보셔야지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약간 철강금속 쪽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운송장비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유념하시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코스닥 시장 쪽 같은 경우는 IT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 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결제 수요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했던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환시에서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대비 20전 상승한 1,039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1,03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상승해서 1,030원 중후반, 특히 후반대에서 주가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및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지난밤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여기 환율은 상승을 했는데요. 1개월물이 1,040원 70전에 최종 호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45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원 종가였던 1,038원 80전보다는 약 45전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오늘 서울 환시에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오늘도 어제처럼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수급상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에 따른 달러 매수 물량과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1,040원대를 레벨을 낮췄지만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및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으로 반등 시도, 즉 반등 심리는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금요일 연휴를 앞두고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전망입니다. 따라서 예상 환율 범위도 1,037원에서 1,042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전망까지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 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 코스피 지수가 200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567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미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역시 강세를 띠며 3%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어제 기관의 매수도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도 하죠. 다음 종목은 현대하이스코어인데 실적 호주 전망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샘도 살펴볼 텐데 한샘도 이제 가구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김근호 연구원님, 먼저 SK하이닉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반도체 지수 상승 때문에 오늘 또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한 1.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했던 이 미국의 샌디스크가 9% 이상,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정도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쪽에서 IT 관련된 업종들이 좀 오르면서 대표적인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대한민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수보다 굉장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성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이 IT 업체들이 특히나 좀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이 선전 이런 부분들을 좀 예견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또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쪽의 경제 지표도 좀 좋아지면서 소비에 대한 소비와 관련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 업체들 전체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좋았다면 이 주가가 오른다면 당연히 따라와야죠. 코스닥에 있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아침부터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PSK, 원익 IPS, 테스나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견조하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 당분간은 좀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들을 하시면 투자에는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아이스코 실적 호조 전망 때문에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모르겠습니다. 과연 현대아이스코가 철강 업종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다른 철강주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거의 독보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증권사 한 군데서 현대아이스코가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이스코가 해외 법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뿐만의 성장이 아니라 내실인 이 영업이익까지 수익성까지도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내고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신고가가 좀 난 이후에 좀 밀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추세는 아직까지도 우상향 추세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대아이스코가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쪽과의 어떤 끈끈한 관계, 이 납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가 늘고 성장이 될수록 현대아이스코도 항상 그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성장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도 생산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 기아차의 이 성장성은 앞으로 조금 더 온고잉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고, 현대아이스코의 성장성도 당연히 원고잉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57,000원 정도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2차 지지선은 일단은 한 54,000원대 요 정도로 자꾸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수익권이 날 수 있는 이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 셀루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한데, 이 셀루메드가 라퓨젠 BMP2라고 하는 이 골이식제, 고령성 단백질이 함유된 골 이식제인데, 이 골 이식제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SCI 저널인 국제 구강 안면 외과 학회지 이 부분의 온라인판에 게재가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퓨젠 BMP2는 동물 세포에서 유래한 이 고령성 단백질이 함유된 바이오시밀러 복합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은 아니고요, 의료기기인데 척추 손상, 치아 손상 등 결손 부위의 골 유압 속도를 앞당겨주는, 그러니까 이 뼈가 좀 붙는 속도, 접합되는 속도를 앞당겨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계적인 학술지라고 합니다. 이 SCI 저널이. 그래서 거기에 이 셀루메드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이 라퓨젠 BMP2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안정성에 대한 입증을 해줬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좀 갔고요. 전거래일에도 굉장히 좀 많은 상한가, 그리고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틀 정도 나왔죠. 오늘 밀린다면 일단 오늘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오늘 밀리지 않고 상한가로 마감이 된다 그러면 내일 이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부분을 좀 보고 판단을 내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돌발 종목들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즈 흐름이 좋은데요. 먼저 M게임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는 소식이 이틀째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 컴투스도 신작 게임의 흥행이 지속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SK가스가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이번 달 초부터 수직 상승하는군요. 이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추가 상승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샘입니다. 오늘 9만 원대 주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구주 흐름도 좋더라고요. 이들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M게임이 좀 강세를 띠고 있죠. 네. 어저께도 많이 올라왔고요. 네.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흑자 전환 발표를 했죠. 19억 5천만 원 정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열혈 강호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컴투스 계열사죠.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 쪽에서 뭐 낚시의 왕이라든지 낚시 신인가요? 네, 낚시 신하고 또 이제 또 새로 이제 발매될 RPG 게임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다만 이제 박스권 상단을 해서 약간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5,700원짜리인데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의미 있는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아직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없으신 분들은 한 5,750원 정도 돌파 안착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 컴투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4만원짜리 돌파를 못 시키고 조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컴투스 4만원 정도 안착 확인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샘 같은 경우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나온 게 1분기 매출이 2,878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225억 정도 나왔고요. 매출은 한 52%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39.8%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보였죠. 다만 한샘, 뭐 리바트, NX 모두 이제 그 가구 혹은 뭐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올해 상당히 이슈가 많이 있죠. 작년부터 이슈가 많이 있는데 이사 수요도 많이 있고 거기다가 뭐 신규 주택 구매 이런 부분들,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뭐 재건축이라든지 수직 증축 뭐 이런 부분들.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는 부분들은 좀 부담감이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 주가가 오늘도 보면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96,000원대에서 급격하게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N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실적 개선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주가가 그것보다 더 먼저 가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지지력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가스가 오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고성 그린파워 지분을 19%를, 1716억 정도에 인수를 하죠. 자기 자본 대비 한 15% 정도 되는데, 동양파워도 최근에 인수를 했고, 특히 고성 그린파워는, 석탄, 발전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에 대한 기대감, 특히 발전 수요, 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사업이 이익 구조가 여러 가지 다각화된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SK가스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한 두 달 만에 75,000원대에서 95,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갈 자리는 추가적으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부분들,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가가 치고 나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3일 동안은 약간 정체 현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엄청 좋은 회사죠. 영업이익도 몇 조씩 내는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200만, 300만, 500만원 가지 못하는 것처럼 SK가스의 좋은 회사입니다만은 올라가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모든 종목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경우 약간의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고 해서 매수하시는 거는 뭐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가는 것보다 오히려 빠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 손실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주가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두 종목 볼 텐데, 금호석유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나흘 만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 TV도 1분기 실적 호전 전망에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데, 어제도 장주 3% 넘게 올랐다가 장 막판 밀렸거든요. 추가 상승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면 삼천리는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이 금호석유 1분기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포커스인데 오늘 일단 시장이 좀 기대했던 컨센서스, 우려와는 달리 시장 기대치에는 좀 충족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오늘 좀 한 3% 중후반대의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었다. 이 부분을 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반등 기로에 좀 서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재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94,000원, 5,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좀 와줘야 다시금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밀리게 된다면 다시 뭐 8만원 후반대와 9만원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박스권이 좀 계속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실적 얘기인데 이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일단 플랫폼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을 돌파한 109억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들 하고 있고요. 또 올 2월에 최고 하루 방문자 수가 350만 명을 상회하는 등 굉장히 견조한 트래픽 증가에 실적까지 등에 업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주가가 좀 고점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고 다시금 상승을 모색하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자리 24,000원대까지 매물대가 좀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돌파하기 위해선 굉장히 좀 많은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만 4,5,000원 정도에서 또다시 밀린다면 결국에는 다시금 또 이 박스권 형성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두 종목과는 달리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부진 이 부분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언더퍼폼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이 부진 전망 때문에 오늘 앞선 두 종목과는 좀 다르게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의 빌미를 좀 준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1분기 같이 따뜻한 날씨가 1분기, 올해 1분기와 같이 올해 4분기에도 따뜻한 날씨가 만약에 된다면 전체적인 가스 판매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부분이 가스 사업 부분이 조금 우려감을 좀 자아내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일단 15만 4천 원을 기점으로 해서 15만 4천 원이 이 하향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15만 4천 원이 좀 깨진다면 조금 더 하락폭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폭이 나오면 하락했으니 덮자, 이 부분보다 오히려 삼천리 같은 경우에 하락폭을 기다렸다가 다시금 좀 매수 기회로 포착해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앞서도 한샘을 살펴봐 드렸는데 최근 가구주가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케아 한국 시장 진입에도 좀 굳건하다라는 믿음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죠. NX도 오르고 있고 현대리바트도 장중에 올랐지만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군요. 가구주 흐름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솔 넥스지가 6%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가 있는데 대표이사 배임 혐의 소식에 오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짜드리고요. 끝으로
순서대로 한 종목부터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172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가가 개파락하며 오늘 하한가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창 대표님 먼저 가구주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그 이케아가 진출을 올 가을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 업체들은 제가 주문을 하면은 와서 조립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케아는 원래 조립을 안 해주는데 조립까지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뭐 가구주들이 약간 위축을 받고 있는데 뭐 말은 그렇게 합니다. 뭐 큰 영향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영향은 좀 없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케아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높게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분 그 부분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향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에는 지금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방금 한 5분 전 대비해서 하락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도 보신다라면은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켜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름이 좀 어려워요.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과거에 VGX 인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많이들 아실 텐데요. 백신을 좀 만드는 회사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유상증자합니다. 172억 정도 유상증자를 하고 주식수가 2천만 주 발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한 5,600만 주인데 거의 한 35% 가까이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금액 자체가 862원에서 유상증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가가 오늘 하한가를 맞았음에도 지금 불구하고 1,000원이에요. 1,075원이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추가 30% 이하에서의 유상증자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피할 수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회사에서는 뭐 그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결국엔 돈이 없기 때문에 적자 폭을 좀 메꾸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오늘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VGX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이 없어질 회사는 아니고 오히려 유상증자를 지금 상황에서는 받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900원대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열어놓으시고요. 유상증자는 일단은 받고 나서 좀 움직임을 체크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원생명과학이 막 추세로 막 빠진 회사는 아니고 어떤 흐름이 테마가 나오면은 또 바로 한번 급등세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한솔넥스지가 배임 대표 배임 행위로 좀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 회사가 좀 애매하죠.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근데 희한하게 1월 17일에 배임행위 뉴스가 나왔었고 2월 17일에 또 배임행위 뉴스가 나왔었고요. 공교롭게도 어저께도 또 4월 17일이에요. 매월 17일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뉴스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죠. 한선 넥스지가 원래 이제 옛날 누리텔레콤에 있는 넥스지 보안 업체가 한설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한솔 넥스지로 바뀌었는데 일단 배임 행위는 그 전에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나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낙폭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락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는 배임이 뭐 확인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끝난 고요. 지금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확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더 일시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추세 자체가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뭐 급등세로 가기보다는 약간의 그 횡보 장세가 나오면서 지지 구간을 좀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돌발 종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홈캐스트인데요. 연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던 종목인데 오늘 12거래일 만에 약세가 나오는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한라인데 전원사채 발행 소식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정도 나오고 있는데 12 발행의 주가에 미친 영향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두 종목 살펴봐 주시죠. 홈캐스트 참 얼마나 대단한 종목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12거래일 만에 좀 약세가 나와서 이슈화가 됐다. 참 그것도 웃긴데
일단 원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자체로서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진 건 아니죠. 역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고, 일단 뭐 어제 좀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어제 좀 시그널이 나왔고 오늘은 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일 조정이냐 뭐 10일 조정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 붙겠다 이 부분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일 조정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크게 뭐 동요 안 하시고 좀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말이 안 된다, 뭐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라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 때문에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 거래일에 운용자금 마련을 위해서 80억 정도의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12의 가장 큰 어떤 이슈죠. 결국에는 이 물량 부담인데, 80억 정도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고, 그렇게 왔는데 주가는 10일 조정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주가적으로, 주가상으로. 그래서 오히려 오늘이 좀 7,100원대에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었던 어떤 자리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일인 7,100원대의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은 좀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선을 좀 대응선, 지지선으로 좀 잡으시고 주가 대응을 좀 하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숨가쁘게 돌발 종목들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전해드리죠.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 거래대금이 저조한 가운데 실적 호조 개별주로 매매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 양호한 종목들 강세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코스닥 580선까지는 실적 개선 종목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팀장님, 대형주 비중을 확대해보는 시기이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단기 과열권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1분기 실적 호전주 낙폭화대 대형주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적에 모아져 있더군요. 오늘 자세한 투자 전략 짜주시죠. 예, 어저께 야간 선물이 261.65로 0.36% 상승해서 지금 오늘 2000선 부근에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뭐 2000선 부근에서 금일 종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대형주에서는 IT랑 뭐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이고, 뭐 코스닥에서도 1분기 실적 호전주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뭐 압축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추경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그 주식 비중만 좀 주식 비중을 좀 유지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싶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1분기 실적 호전주랑 과대낙폭 대형주를 좀 추천드리고요. 실적 호전주로는 뭐 건설주랑 유틸리티주가 좀 유망해 보이고, 과대낙폭주로는 그 중공업주라든지 미디어주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2분기 계절성 모멘텀주를 좀 추천을 했는데요. 그 2분기에 실적의 계절성을 보여왔던 종목들이 그 휴가철이나 스포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 급증에 앞서 선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종목들이라고 좀 추천을 했고요. 레저 시즌이 여름철을 앞두고 그 자전거 출하량이 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그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그 국내 대표 제스키 제조업체인 위닉스, 그리고 냉장 탑차 에어컨 관련 업체인 오텍 같은 거를 좀 추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휴가철 급증하는 휴대용 그 부탄가스 수요 때문에 뭐 루트로닉, 승일, 대륙제간 등을 좀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그 전기전자 쪽을 저번 주에는 전기전자랑 음식료, 그리고 운수장비, 건설, 금융 쪽을 좀 추천을 드렸고, 코스닥 추천주는 사조 시푸드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전기전자는 좀 비중을 축소하고, 나머지 대형주주들은
비중을 유지를 좀 하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공업주라든지 미디어 쪽을 좀 비중을 확대하는 쪽을 좀 추천드리고요. 사조시푸드 저번 주에 추천드렸는데 한 10% 정도 오르고성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억가 회복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출시된 그 스킨팩이라는 것이 잘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추천드리고요. 이번 주 코스닥 실적 호전주로는 한솔 홈데코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MDF 부분 전방 사업 호저랑 그 다음에 강화마루 사업 리모델링 수요 증가로 동사의 매출 증가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1분기에 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추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실적 호전주에서는 한솔 홈데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의 시간을 가져보는 역전의 맹수 예병구매수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 제가 계속 좋다라고 얘기 드리니까 뭐가 저래 좋아서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지금 2000포인트 선 안착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늘 지금 며칠간 동안 계속 갭을 띄웠다가 갭을 메꾸고 내려오고 또 갭을 띄웠다가 갭을 메꾸고 내려오면서 계속 코스피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갭을 띄웠다가 갭을 메꾸고 내려오는 자리대가 아니고요. 갭을 뛰어넘어서 계속 상승 가닥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장임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장 여전히 이제 570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신다면 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예병군 멘토가 저렇게 강조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역전의 명수에서 살펴드렸던 종목들 AS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그 LED 관련주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울반도체 오늘 지금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낙폭을 키웠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낙폭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충분히 수익 구간대로 접어 들어가실 수 있었다는 거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MCNC는 여전히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좀 살펴봐야 될 섹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잠시 후 뒤에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주 여전히 좋습니다. AMOLED 관련주 보시게 되면 SFA라든가 AP시스템, ICD가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A3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이 나오는 중간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든 섹터들을 다 점검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좀 짚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도 꼭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자결제주들이 크게 좋지 않은 모습들인데요. 전자결제주들이 조금 KG 모빌리언스라든가 소폭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제주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전일 바로 이제 거기 프로그램이죠. 막상막하 투매쇼에 참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인데 오이솔루션이 오늘 지금 지금 8% 정도
지금 오르고 있네요. 그죠? 오이솔루션, 이것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이, 제가 전일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경제TV의 밤방송과 여러분들이 낮방송을 잘 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채널 돌리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속 보시면서 저 멘토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계속 집중해서 보신다면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모든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잡아가는데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돌리다 보면 결국은 헷갈리는 매매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이솔루션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또 기대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살펴봐야 될 섹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엘니뇨 현상 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들이 엘니뇨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금 많이 조금 이상기후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말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엘니뇨 현상 자체가 바다 수온 좀 높아지는 현상들을 보고 말을 하는데요. 바다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굉장히 큰 한파가 있었어요. 그 한파 때문에 거의 밀 생산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 생산에 대한 부분이 아마 지금쯤 이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겨울에 밀 생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 또 두 번째,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 고등학교 때 지리 공부하셨던 분들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가르쳐 줬던 부분입니다. 소련의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이런 기도까지 해가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우크라이나 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지대가 지금 말들이 많아요. 전쟁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곡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겠느냐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봐야 될 것은 곡물 관련주입니다. 곡물은 세계적 공통 관심사입니다. 일단 먹을 게 먹어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먹어야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곡물 관련주가 뭐 있느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우바이오, 그죠? 이지바이오 보입니다. 그리고 농우바이오 보이고 이지바이오, 그죠? 그리고 남해하, 비료 관련주죠, 그죠? 그리고 팜스토리, 그 다음에 KG케미칼, 역시 비료 관련주입니다, 그죠? 자, 전체적으로 차트 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농우바이오 굉장히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리바운딩이 안 나오고 거기서 쭉 이어지면 이건 횡보입니다. 횡보 때는 뚜렷한 특징이 바로 박스권 형태의 특징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바이오도 제가 좀 살펴볼게요. 이지바이오도 보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바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리바운딩이 바로 나왔네요. 그죠? 리바운딩이 바로 나오고 이제 전고점 영역대 6,700원대를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킵. 그 다음에 남해학입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왜? 너무 낙폭이 가했어요. 그죠? 물론 추세 선상을 지금 뚫어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저항대 많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구간대에서 저항 다 보이죠. 그죠? 저항 보입니다. 안 좋습니다. 버려. 그죠?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계속, 근데 이 팜스토리가요, 실적이 크게 제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요새는 불식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가파르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가파르게 올랐다, 다시 떨어졌다를 좀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일단은 추세상으로 보면 우상향 패턴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KG케미칼.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KG케미칼. 좋습니다. 그죠? 오르고, 횡보 나왔고, 자, 그 박스권 뚫어내면서 지금 새로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KG케미칼은요, 여러분들 제가 전자결제 관련주, 말씀드렸던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KG 이니시스의 지주회사 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KG 그룹 안에 있는 KG 케미칼이 거의 지주회사격이고 그 밑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이걸로 보면 차트성으로도 굉장히 우상향을 제대로 나타낸 모습이고 박스권 뚫어냈고 그 다음에 자, 두 가지 모멘텀 하나 더 있죠. 모멘텀이 바로 전자결제주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바로 뭐로 봐야 되는가 하면 자, 이제 가파르게 여기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고. 두 가지 모멘텀이 곡물, 비료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자회사들의 실적 관련해서도 그렇고,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킵해놨던, 자, 이지바이오, 그 다음에 팜스토리, KG 케미칼 중에 뭘 선택할까요? 자! 저는요, KG 케미칼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차잖아요. 저는 양차 좋아합니다. 요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요거로 어떤 기업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우려가 없다는 것에도 어떤 모멘텀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G 케미칼은 이제 박스권을 뚫고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KG 케미칼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자, 지금, KG 케미칼은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박스권을 분명히 뚫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와, 지금 살짝 조정이 들어오는 가격대에서 어떤, 매수권역을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 가격대까지 자세한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방송은요, 지금 제가 안 합니다. 저희 같은 팀이죠. 정예사단의 같은 팀, 정재현 멘토가 지금 공개 방송을 이미 열어놓고 장중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많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면 돼요. 듣다가, 정재현 멘토님께서 방송 들어가실 때 제가 싹 바꿔서 11시에 제가 바로 방송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KG 케미칼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www.sentv.co.kr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얼굴이 아니고 깰쪽하게 생긴 좀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재현 멘토 방으로 클릭하시면 바로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좋은 이제 주말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침몰된 배에서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잠시 오늘 오후부터는 주식을 좀 잊으시고 월요일까지 여러분들 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금 20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상로 멘토와 김영주 멘토가 이번 주말 부산과 대구에서 강연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세월호 참사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기적을 바라는 마음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